네, 이제 링크드 리스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의 예시를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를 추가하고 삭제하는 연산이 그냥 5번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5번 다 추가될 수도 있고 5번 다 삭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기본적으로 이렇게 5칸짜리 배열을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add 1, add 2, delete, add 3, delete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진행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1이 추가되고 그 뒤에 2가 추가가 되고 딜리트를 함으로써 2가 사라지면서 1만 남게 되고 add 3으로 3이 추가되고 딜리트를 또 하면서 3이 사라지면서 1만 남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실제로 배열에 저장되는 칸은 단 2개뿐입니다. 네, 한번 다시 볼게요. 네, 여기까지만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필요한 부분이지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이 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는 필요가 없는 공간이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케일을 조금만 더 키워보도록 할게요. 스케일을 더 키워서 연산이 10만 번 주어졌을 경우에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실제로 사용되는 칸은 매우 적을지라도 배열은 반드시 10만 칸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메모리의 낭비가 더욱 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 구조가 바로 링크드 리스트입니다. 혹은 뭐 한국어로 하면은 연결 리스트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링크드 리스트는 장점이 이제 사용자가 필요할 때만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공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메모리를 절약한다가 장점이 되겠고요. 아마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자료 구조 시간에 이제 조금 더 깊게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링크드 리스트 구조체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면은 이제 각 노드들이 있습니다. 이 노드들을 서로 연결을 해서 링크드 리스트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일단은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은 이제 링크드 리스트의 대략적인 모양인데요. 이게 하나의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칸은 2개로 나눠져 있지만 이것이 하나의 노드입니다. 그래서 노드와 노드가 이렇게 연결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드 안에 지금 여러가지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노드 하나는 이제 하나의 구조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구조체의 멤버들은 이제 값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데이터, 그리고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이제 next라는 애가 있는데요. 이 next는 이제 다음 노드를 가리켜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소값을 저장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포인터 변수이고요. 링크드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에는 헤드 노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자료 구조 시간에 계속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헤드 노드 같은 경우에는 값을 저장하지 않고요. 그냥 첫 번째, 만약에 노드가 생겼을 경우에 그 노드를 그냥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그냥 더미 노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type def struct 언더바 노드, 지금 언더바 노드라는 것으로 이제 포인터를 정의를 했는데 구조체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두 번째 이름은 이제 노드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int 데이터에서 이제 int형 자료를 저장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struct 언더바 노드하고 start next라고 되어 있죠. 사실은 이 struct 노드 대신에 그냥 노드라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구조체에서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노드의 start next, 노드의 포인터를 이제 저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먼저 초기화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추가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삭제하는 방법, 이렇게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초기화를 먼저 해야겠죠. 링크드 리스트를 사용을 하려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화하는 과정은 어떤 것이냐, 그냥 헤드를 이제 헤드 노드를 만드는 것이 초기화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역 변수 범위에다가 헤드 노드를 선언을 해줘야 합니다. 네, 이 앞에는 이제 구조체 정의가 들어가 있어야겠죠. 아까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드의 스타 헤드, 이런 식으로 이제 헤드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기화 과정에서 이제 헤드 노드를 만든 다음에 이 헤드 노드에는 데이터를 저장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노드를 가리키는 넥스트에는 이제 헤드 노드, 그 다음 헤드 노드 다음에 어떠한 노드도 저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널 값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널을 가리키는 것은 아무 노드도 가리키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헤드를 이렇게 포인터로 하나만 선언을 해놓고 끝이 아니라 얘 실제로 공간을 할당을 해줘야 됩니다. 공간을 할당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동적 할당을 사용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멀록 함수를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멀록 사이에는 이제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되느냐, 헤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조체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체의 크기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적 할당에서 설명을 했듯이 얘는 반환력이 보이드 포인터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맞게 노드 포인터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헤드는 그냥 여기서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헤드라고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헤드 구조체에는 데이터와 넥스트가 들어가 있는데 데이터에는 어떠한 값도 저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에는 다음에 널 값을 넣어야 된다고 여기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널을 넣어주시면 초기화 과정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번 데이터를 추가하는 add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dd 함수는 linked 리스트에다가 값을 추가를 하는 것인데요. 어떤 식으로 추가를 하느냐, 사이에다가 끼워 넣어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add 함수는 사용자로부터 두 개의 인자를 받습니다. 두 개의 인자를 입력을 받는데 첫 번째는 이제 노드형 포인터에 새롭게 추가할 노드, 한마디로 새롭게 추가할 노드, 바로 이전 노드, 여기에 노드에 이 노드에 이제 주소값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노드인 타겟과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데이터, 추가할 데이터를 넣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받습니다. 한번 왼쪽 코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add 사이에서 이제 노드 스타 타겟, 한마디로 이제 이전 노드에 주소값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포인터 혹은 주소값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키값이 제가 새로 넣을 데이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노드를 하나 일단은 만들어 놔야겠죠. 그래서 새로운 노드는 어떻게 만드느냐, 아까 헤드 만들었던 것처럼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새로운 노드의 이름을 new 노드라고 이제 이름을 명칭을 지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new 노드의 데이터에는 키값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 말은 그냥 이제 이 데이터에다가 그냥 키값을 넣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했던 부분은 이제 2번 부분인데요. 새로운 노드의 다음 노드는 이제 원래 노드였던 타겟에 가리키고 있던 넥스트를 이제 여기다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이렇게 돼 있던 부분을 이렇게 넣어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헤드의 넥스트와 이 새로 추가한 new 노드의 넥스트가 같은 널을 가리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에서 이제 이 전 노드의 이 넥스트를 이 현재 노드로 바꿔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타겟의 넥스트를 new 노드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여기 있던 부분이 사라지면서 이 부분이 사라지면서 이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전체 그림이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처럼 헤드 다음에 이제 새로운 노드를 추가를 할 경우에 이 함수는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느냐, add하고 헤드 1 이런 식으로 넣어 주시면은 이제 헤드 다음에 1이라는 새로운 데이터를 가진 노드가 추가가 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코드는 똑같이 작동을 하고요. 이제 새로운 노드 하나를 더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노드는 어디에 또 추가를 할 것이냐,
헤드 다음에 추가를 할 것인데 그 데이터의 값은 숫자 2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랑 똑같이 이제 타겟은 헤드가 됩니다. 헤드가 되고, 그리고 키 값은 2가 됩니다. 그래서 new 노드 하나가 만들어지는데요. new 노드의 이제 next 값은 헤드의 next 값입니다. 헤드의 next 값은 원래는 뭐였냐? 이 1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next, 이게 새로운 노드이기 때문에 얘도 얘를 가리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의 데이터의 값은 2입니다. 그래서 2가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타겟, 헤드의 넥스트에는 new 노드의 절대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여기 헤드가 가리키던 부분이 사라지게 되고, 이제 현재 들어가 있는 이제 넥스트로, 현재 들어가 있는 것으로 현재 노드로 넥스트 값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네요. 그 다음으로 이제 트래버스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 트래버스 함수는 어떤 것을 의미를 하느냐 하면은 링크드 리스트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들을 확인을 하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헤드의 다음 원소부터 순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탐색 중인 노드를 이제 노드의 포인터를 컬이라고 하고, 컬 노드가 가리키고 있는 값 데이터를 출력을 해주면 되고요.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노드의 스타 포인터, 노드 포인터에 지금 컬이라는 것이 있고요. 얘는 이제 헤드 넥스트부터 시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얘부터 시작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while문을 돌면서 이제 데이터들을 하나씩 출력을 할 것인데요. 어떻게 출력을 할 것이냐 하면은 이제 컬의 다음 노드, 출력을 하고 나서 컬의 다음 노드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printf에서 컬의 데이터, 한마디로 숫자 2를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컬은 이제 컬의 next,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노드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컬의 next는 지금 얘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새로운 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출력을 하고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이제 컬이 널이 되겠네요. 그래서 컬이 널이 되기 전까지 순회를 한다 이러면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순회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delete 함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elete 함수는 이제 linked list 중간에 있는 값을 삭제를 하는 것인데요. delete 함수는 이제 사용자로부터 인처 1개를 입력을 받습니다. 얘는 이제 삭제할 노드의 이전 노드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삭제할 노드가 아니라 이전 노드를 입력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전 노드를 타겟이라고 지정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삭제할 노드를 이제 타겟의 넥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가 이제 deleted가 현재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삭제할 노드가 널 값일 경우에는 이미 마지막 노드라는 뜻으로 삭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무슨 뜻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얘가 만약에 타겟이 되면은 얘가 이제 deleted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사실 헤드는 마지막에 널을 가리키고 있으면은 어떠한 노드도 없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널을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장 마지막 노드를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바로 이제 에러 문구를 띄워주고 리턴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 삭제가 가능할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삭제가 가능할 경우에는 이제 타겟 노드의 다음 노드를 deleted의 다음 노드로 이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무엇이냐? 원래 이렇게 돼 있던 부분을 타겟의 next를 delete의 next로 이렇게 바꿔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사라지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의 데이터는 남아있지만 일단은 그냥 이 헤드부터 시작하는 링크드 리스트를 돌았을 때는
지금 딜리티드 되는 이 노드는 지나가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프리를 통해서 딜리티드의 메모리를 날려주시면은 깔끔하게 이 부분이 날아가면서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딜리트 노드하고 이제 원하는 노드 타겟에, 그러니까 원하는 딜리티드, 원하는 노드에 바로 이전 노드 그 부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딜리티드 함수도 끝이 나게 되었네요. 네, 링크드 리스트에 대한 전체 코드는 여기 링크에 올려두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지금 PDF에도 올려놓았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구조체, 그리고 초기 함수,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추가하는 add 함수, delete 함수, 그리고 전체를 다 탐색하는 traverse 함수까지 다 지금 만들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함수에서도 꼭 이제 init을 먼저 초기화를 한 다음에 사용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코드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